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제목 확인하겠습니다. 청약 통장 관련 이야기들. 마피가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 21억인데 특공이다. 청약의 당락을 가로쥐고 있다. GTX 수혜는 어디인가? 전세 사기 특약 이런 것도 있고 초품화 가까운 아파트에 가까운 데로 이제 학교를 배정해 달라.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번에 이제 조사한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이제 증여받아서 이렇게 샀다. 전세 반환 보증보험 이런 것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국토부 사이트 보시면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 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했다. 이 보시면은 88 후속 조치 이후로 가격 단합이나 허위 신고들이 많다니까 수도권에 거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조사를 싹 한 번 다 했습니다. 해서 이제 내온 것들을 보니까 허위 신고 우려가 있는 믿은 기관이나 이제 편법 증여가 있는 직거래 조사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편법 증여, 법인 자금을 이용했다. 이건 항상 있던 이야기고요.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이런 것들. 자 보시면 집값 단합 사례는 우리 평양은 몇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몇 억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한테 항의합시다. 이 집값 단합을 하는 것들. 그 다음 표시 광고 거래가 됐는데 거래 완료하면 이제 매물 삭제하고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등록해서 표시 광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고요. 또 지금 이제 LTV 한도 초과 금액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들 다 위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다르거나 이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지연 신고나 편법 증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거는 합법적으로 또 볼 수 있는데 법인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현장적으로 미등기 아파트, 직거래, 기획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이거를 계속 이제 조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주택 반환보증보험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었거든요. 혁오에서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세 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전세 반환 보증 제도가 이게 이제 전세 사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오히려 전세 반환 보증 때문에 거의 전세가율을 그때 당시 이제 100% 했기 때문에 무자본 갭 투기 소위 말해서 전세로 내가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전세 보증금으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돼서 전세가율을 한 90%로 낮추면 이제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 126% 이제 룰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 126%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 좀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대입 변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저 며칠 전 뉴스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이 보증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반환 보증보험이 이제 100% 예전에 이제 100%대까지 해서 소위 말해서 선별을 해서 이제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무자본 갭 투자를 이제 오히려 부추긴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90%로 해서 126%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을 들어주시네, 임대인이 드네 해가지고 이제 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안 돌려주니까 보증보험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안 된다고. 또 그 계약할 당시에 이제 이 서류를 넣고 하는데 이게 계류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보증보험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정도까지 뭐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상황은 사실은 뭐 공중에 붕 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상황을 한다 하더라도 좀 중개사분들이 좀 많이 잘 도와주시고 본인도 좀 잘 확인하셔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이제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는 보통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그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3호, 2호 이런 식으로 거의 원룸형으로 이제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평수를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여러 1인 가구가 워낙 지금 50%뭐 전국적으로 뭐 전체 인구의 거의 50%, 6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임대 면적 제한을 폐지를 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아마 이 공공임대 주택을 뭐 청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경쟁률은 좀 높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다른 평형대, 소위 말해서 조금 더 큰 평수대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에 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파트에서는 이제 상기 신도시가 계속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LH에서 새로 윤석열 정부 이후로는 뭐 새로운 이제 신도시 개발, 뭐 택지 개발을 안 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제 계획은 그런 식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은 상기 신도시, 그 다음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 계획 도시. 이게 이제 제가 윤석열 정부의 네임드 방점을 찍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계속 드렸던 이유가 그 이후로 대규모 택지 개발 뭐는 주거 쪽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 이미 기존에 많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이제 한동안은 이제 계획을 좀 더 세워가지고 전국적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상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거는 어디를 사야 내가 뭐 투기든 투자든 아니면 실거주든 어디를 사야 이제 좋을까? 그 뉴스 기사에는 뭐 보통 이제 그 GTX 선하고 수도권 순환요 선하고 이제 지하철이랑 좀 그 다음에 이제 배차 시간이나 간격이나 크기랑 소위 말해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그 유동인구 중에 이제 소비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나 직종적 어떤 식으로 직장과 연결되는가 이거를 이제 좀 잘 보고 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뭐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는 뭐 그런 식으로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과 GTX 그러니까 누구나 사고 싶은 데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은 수요 공급과 그리고 결국 심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청약 관련 기사는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강남 쪽 청약이 너무 많고 분양도 지금 뭐 올해 하반기 때까지 뭐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그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주택 기금이 줄어드니까 뭐 금액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특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권에 고가 아파트 20억대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형 평수대 특별공급 특공이 있다고 신혼부부나 이제 이런 것들 그게 좀 문제되는 이유가 특공을 넣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소득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배려를 받을 사람인가 사회적으로 배려받을 계층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법적인 제도가 고가 아파트 상황에서 볼 때는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제도를 좀 뭐 15억이나 이런 식으로 금액을 좀 하향시켜서 거기에 이제 특공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공이라는 제도 자체하고 이제 아파트 금액하고의 연관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품화라고 많이 합니다. 초품화는 언니 이제 초등학교를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아직 2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관련해서 유치원이나 학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이게 뭐 손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이야기들이 와닿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초품화가 있고 여기 가깝고 어떤 특정 조건이 있어야 이게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자녀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와닿는 느낌이 팍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초품화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가까워야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자녀들이 한두 명에다가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리고 또 자녀가 옛날처럼 뭐 자녀가 뭐 아주 많아서 뭐 각자 결국 알아서 잘 크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 그 당시의 베이스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때는 뭘 해줘야 되고 뭐 때는 뭘 해줘야 되고 이게 약간은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이제 사실 같은 반의 친구들이나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게 또 그게 학연이 무시를 뭐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뭐 미국도 하버드대 뭐 대학교도 막 그러잖아요. 뭐 그리고 우리도 서울대 이렇게 하듯이 초등학교도 약간의 이제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학교 배정 이야기를 막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럽죠.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 뭐 결혼 인구도 줄고 뭐 그리고 이제 출생 인구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이제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인구의 거의 뭐 50% 이상이 육박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교를 해달라 아니면 뭐 그 네임들을 같이 쓰는 분교를 해달라 아니면 우리 배정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의 꼭 먼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많이 보세요. 제가 그 손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어디 아파트 가시면 뭐, 뭐 여기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자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어, 오늘은 뭐 이렇고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은 KB를 보시면 뭐 전국적으로는 거래가 계속 대출 규제 이후로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상향을 하고 있죠. 뭐 지금 한 조금 이제 몇 달 사이로 지금 좀 한 달, 두 달 사이 대출 규제 이후로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제 서울은 이제 그 상향에서의 보합세로 흘러서 이제 하지만 전국적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 아니고는 뭐 지금 부산도 그렇고 뭐 울산도 그렇고 신축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뭐 시장 상황은 뭐 이렇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주택거래 점검하고 있고 뭐 공고임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상기 신도시 이야기들 청약 통장 특공들 뭐 조품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